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정책 전문가 허명한 박사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진행자 오순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귀한 정보 가져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크쇼 진행에 앞서서 우리 허명한 박사님의 경력을 먼저 우리 듣고 토크쇼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허명한 박사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정책 전통 전문가시죠. 우선 제26회 행정고등고시에서 합격하셔서 전문가의 길로서 발을 내디셨습니다. 그리하셔서 모든 행정계청에서 근무하셔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북도청, 영일군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3대 본부에서 정부조직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에서 지방자치 행정관을 지내셨고요.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재정립 연구를 주도하셔서 현재 특례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 추진에 성공하셨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자치분권 국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새천년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이 100인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한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선다. 이 책을 저자하셨죠. 이 저자로서 국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이 책이 또한 미국 행정학 1위인 대학원에서 미국 시라큐스 대 맥스웰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우리 허명한 박사님 앞에 모시면 힘찬 박수로서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허명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쑥스럽네요. 편안하게 우리 박사님의 귀한 정보, 정확한 정보 한번 들어보면서 영일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꿈과 희망으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톡쇼는 크게 5가지의 질문으로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포항에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죠. 영일만 그렇죠. 대교 네. 건설이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 많죠? 네. 이거 안 그래도 예산 세웠다 해도 진짜 되는 거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일단 어디에서부터 영일만 대교가 어디로 가는 건지. 네, 예,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영일만 대교가 아마 포항시민 여러분들 다 이래 기억하시기에는 저기 저 홈이고 대보에서 여 죽천까지 튕가 가지고 바로 연결한다 이렇게 처음에 들었죠. 근데 그거 처음에 그런 이야기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정부 공무원들이 덩신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어야 그 다리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우리 고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해보니까 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 해서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럼 이건 뭐냐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현재 발전되는 게
이 지역 감정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해안 쪽 호남까지 잘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해안 내려와 가지고 남해안 부산까지 이렇게 영어로 하면 L자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이나 영덕, 울진, 삼척 이쪽은 우리는 뭐 사람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요래 L자를 U자형 요렇게 U자형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추진된 게 바로 그 중에 하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뭐냐? 부산서 포항까지 요새 고속도로 잘 돼 있죠. 그다음 포항에서 영덕, 울진, 삼척까지 고속도로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부산서 쭉 올라왔다가 포항에 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와서 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포항 IC에서 포항 외곽 순환도로 타고 쭉 올라가서 한동대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장성동 사는 주민 여러분들 그 교통체증 아시죠? 거기에 고속도로 이 포항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물동량이 덜 엄친다 하면은 욕 엄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 이거를 어쩌 할까? 새로 하나 도로를 육지에 놓을까? 이렇게 한 게 경주에 저 양동마을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저쪽 위에 청하 이런 쪽에서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그 대안이 뭐냐 또 하나의 안이 뭐냐 한 게 바로 이 영일만 대교입니다. 이게 이 다리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륙으로 보상금 줘가면서 수용을 해가 이렇게 짓는 거 하고 바다 위로 짓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싸고 실익이 있느냐라고 따져본 결과 이게 더 낫다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불이 안 나오지? 되는데. 자 그러면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야기 재밌어지는데요. 여기가 남포항 IC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포항 오면은 여기 연결되는 거기거든요. 남포항 IC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오천으로 와가지고 오천 요쪽에 오면은 여기 도구 해변이고 일로 이렇게 가면 구룡포 가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와서 여기 어디 가면은 연호랑 세원역 그 공원입니다. 요 옆에 청룡회관 있죠. 이거 이 밑으로 터널을 뚫게 돼 있어요. 터널을 쭉 띄어가지고 포항 부두, 포항항 여기에 섬을 하나 짓습니다. 폭이 150m고 길이가 1300m, 1.3km예요. 여기에 섬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 터널로 왔던 차들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 현수교로 쭉 연결해서 이쪽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저 연암동 가서 그 해상 스카이워크 보셨죠? 해상 스카이워크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잠시 또 터널을 만들어가 다리발 놓고 해서 한동대학교 뒤로가 이렇게 저 영도 고속도로 올라갑니다. 노선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노선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노선이고 이게 종단면입니다. 이게 땅으로 이게 영일만 바다예요. 우리가 보는 푸른 바다가 요 정도 공간인데요. 이쪽 남포항 IC에서 터널로 내려갑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억수로 값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경사도가 요 3% 돼 있죠. 3%면 별 부담 없이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다 더 밑에 땅으로 밑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두더지 공법으로 할 거예요. 안에서 파내 가지고 흙 빼내고 구조물 넣고 이렇게 가는데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위로 쭉 올라오면 요 까맣게 된 부분이 요게 이제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에서 요쪽에 다리 놓죠. 여기 이 현수교 다리로 놓고
여기가 해상 스카이워크 있는 쪽으로 와서 터널로 이렇게 해서 한동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선은 연호랑 세원역 그쪽에서 연암동 해상 스카이워크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 안이 양동마을로 이렇게 우회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확정됐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렇게 결코 바다 위에 교량을 짓는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육지도 아니고 또 해저 터널도 있고 또 지상 현수교도 있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상되는 건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저 터널로 해서 인공섬도 만들고 위에 현수교로 해서 쭉 연암동으로 가는 이 전체 공사비가 3조 3조 조원입니다. 3조 1713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2조 7790억 원이고 보상비가 665억 원, 시설 부대 경비 1748억 원, 예비비 1510억 원. 큰 돈이죠. 공사비만 2조 7790억 원. 포항 생기고 포스코 생긴 이래 이렇게 큰 대형 국책 사업이 글쎄 또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엄청나게 큰 사업을 우리 포항 사람은 지금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4개 공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일만 터널, 연호랑 세원역 그 밑을 지나가는 터널 6.4km를 1조 3,753억 원을 들이고 이 공구가 아까 말씀드린 길이 1.3km, 폭 150m.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한 6만 평 돼요. 이게 4,891억 원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부 해수욕장 가면 앞으로 이제 쫙 보이게 될 해상 교량 이 부분이 3.7km인데 5,981억 원. 그다음에 4공구가 이제 한동대로 연결되는 터널하고 다리 놓는데 3,165억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2조 4,790억 이렇게 봅니다만 이게 2024년 금년도에 시작이 되고 7년 동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7년이면은 2030년 되겠죠. 이제 올해 사십시오. 2030년 되면은 북부해수욕장 가면 앞에 커다란 우리도 광안대교처럼 이런 다리를 하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이게 말이 7년이지 우리가 1960년대 후반에 포스코가 설립되어지고 나서 우리 포항이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7년 동안도 그에 못지않은 그러한 우리 포항의 그런 번성기가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이렇게 큰 공사인데 이제 제가 이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한 이유가 바로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 포항 사람들 그냥 뭐 영일만 대교 뭐 처음에 뭐 대보에서 죽천 놓는다더니 뭐 또 하긴 하나 하고 이러는데 어리하에 있다가 눈 뜨면은 서울 사람들 다 배가 아픕니다. 그냥 서울 돈이 영일만에 한번 첨벙 빠졌다가 다시 서울로 휙 날아가 보는 거 포항 사람들이 멀뚱하게 구경만 하죠. 그럼 뭐 남는 게 뭡니까? 뭐 포항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노. 이제 이렇게 나중에 불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뒷담 맞힌다 그러죠.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일은요. 나라의 일은 제가 처음에 우리 사회자님이 제 프로필 이야기를 쭉 잠시 했습니다만 제 뭐 이래 광고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허명화의 전마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 믿을만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래 리마인드 시켜 드리려고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뤄보면요. 이 정책에는 주인이 없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자, 아까 2조 8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어느 누가 2조 8천억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2조 8천억 받아가는 걸 포항 사람 멀뚱멀뚱하게 있으면은 영일만 바다에 한번 전봉당 갔다가 서울로 가져가는 거 그거 거의 구경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지역에서 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사업할 때 나도 일자리도 7년 공사하면은 7년 동안 벌어먹고 살면 그 충분한 일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비 떨어지는 거 포항 사람들 좀 뽑았던 넣어야 되죠. 이거를 덩시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포항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를 듣고 아따 금방 허명하게 토크 콘서트 하는 거 지자랑한 줄 알았더만 진짜 오늘 영양가 있는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생업하고 다 관련됩니다. 요 이제 다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런 쪽에 눈을 빨갛게 뜨고 다 몫을 챙겨 먹어야 돼요. 나라 정책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에 넣어주는 거 없습니다. 악바리같이 챙겨 먹으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하고 인공섬하고 다리 놓는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사업에 어떤 게 나오느냐? 자, 터널 공사하면 누가 흙을 파내고 그뭐 트럭이 가가 싣고 빼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흙을 그 빼내야 그다음에 빼내면 거기다 구조물도 넣거든요. 그다음에 터널 끄끄만데 못하여 터널 조명 공사해야 되죠. 나중에 이거 현수교 나왔다면 현수교 또 광안대교처럼 조명 다 먹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다 아마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줄 누군가는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항 사람들 하면 안 됩니까? 예. 또 토공 장비, 굴착기, 그죠? 어디 멀리서 뭐 포크레인 가져오나요? 포항 사람들 해야죠. 철근, 가공, 조립 공사, 강 구조물, 철 구조물. 여 청하나 연일에 가면 이거 사업하는 분들 많죠. 그 구조물 받아가고 설계대로 만들어가 갖다 대고 이러잖아요. 다 그런 거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죠. 이거 기회 아닙니까? 또 운송만 보십시오. 덤프차 필요하죠. 크레인 필요하고 지게차, 각종 중장비. 저희 포항에서 다니다 보면 중장비 하시는 분들 모임도 있잖아요. 한 번씩 그 단합대회 하면 저도 가서 소주도 한 잔씩 얻어먹고 했습니다만 이분들 어디 일거리 없나라고 지금 하는데 이 큰 일거리 지금 열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야 되죠. 레미콘. 뭐 레미콘 어차피 포항에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멀리서 가져오면 다 고다볼 거니까. 레미콘, 콘크리트, 흉관, 이 가닥한 관 있죠. 그다음 콘크리트 파일, 이 관련되는 소요자재도 있을 거고. 자, 전기. 아마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이런 전기업 하시는 분 많죠. 이 시내. 통신, 소방 장비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잡철, 철구조물, 준설 공사. 요새 안전이 강화돼가 안전 쪽에 많이 일을 하죠. 이렇게 포항업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는 물론 우리 포항시 조례에 지역업체, 포항업체를 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조례만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절대 어루만에 있다가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좀 상세하게 어떤 분야에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리에 그 아름다운 조명이 있으면 우리 포항은 포스코 때문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보다 더 멋진 그런 다리가 건설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아까 해저 터널이 해저 터널 지나고 나서 바로 인공섬. 네, 인공섬이 있는데 인공섬은 정말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인공섬이 북구일까요? 남구일까요? 여길만 대교 뭐 다리만 쫙 핑가 놓는 줄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영일만 대교에 무슨 섬이 하나 생긴다는 걸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듣는 분들 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공섬이 이게 조그만 데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남포항 IC에서 여기 삥 돌아가 남영일만 IC, 이 밑에 요쪽은 여기는 이제 지하 터널입니다. 터널로 요렇게 가서 여기 2번 여기가 이제 인공섬으로 나오는데 이 인공섬이 북구일까요, 남구일까요? 북구면은 환여동 동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남구면은 동해면장이 관리합니다. 어디가 맞을 것 같습니까? 자, 북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이소. 그거 뭐 남구 하면 손 들어. 아, 남구에서도 오신 분 많이 넘어네요. 이거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까 이거 폭이 150m, 길이가 1300m라 했죠. 이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평수 단위로 나눠보면 거의 한 6만 평 되는데요. 이게 남이섬 반쯤 됩니다. 남이섬 가보셨죠? 가평에. 남이섬 반쯤 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이 이걸 소속이 어디냐. 안 그래도 저도 이거 궁금해가 물어보니까 북구가 안 맞겠나. 왜 그런데 하니까 남구 동해면은 저 터널내가 물속으로 쭉 가가 저기 나오는 거고 저쪽 환여동은 바로 다리발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오니까 직접 연결되는 걸로 가가는 북구가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먼저 찜하는 놈이 장대일 것 같아요. 북구로 하죠 뭐. 북구로 찬성하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저도 신경 써야 되네요. 자, 북구. 그럼 답이 됩니까? 북구가 되면 사실 우리 북구는 우리 포항하면 또 명물인 죽도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죽도시장 또 동빈항 또 더 와서 이쪽 북구 영일대 또 연암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섬이 생성이 되면 그냥 섬만 우두커니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항 북구로 이제 환여동에서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환여동 땅입니다. 예. 이제 북구로 하고 그 면적이 전체가 요게 한 5만 9천 평 요래 된다 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여기만 쫙 좋은데 뭐 휴게소에서 한번 서가 구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 휴게소 관련 시설 빼쁘고 하면은 나머지 36,300평 정도가 여유 땅이 됩니다. 안 적죠? 36,300평. 이게 여기 요거 보십시오. 여기 하면 더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요게 이제 저 땅 속에서 나와 가지고 다리발로 올라가는 그 연결 부위죠. 요거.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유유부지인데 저거 그래 놓은 게 도로공사에서 지금 포항말로 훈지만지 그래 놓은 겁니다. 이거 아직 계획이 없다 이야기예요. 이 땅을 36,300평을 자 포항북구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계획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면은 먼저 코팅 발라놔야 되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요거 단디 3개 듣고 뭐 우리 이 큰 공사에 포항 사람들도 좀 우리 집사람 이런 말 쓰지 말았는데 목에 좀 떼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회로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인공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포항이 해양 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관광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이라 하면 사실은 먹을거리와 볼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섬에 그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다 암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의 청사진이지만 예. 어떤 것이 들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계획이 없다고 했죠. 없고 먼저 코칭 받은 사람이 저한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사람들이 이 인공섬 36,300평을 어떻게 설지를 그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공사 저 몇 개 놓고 저거 하는 대로 거의 보지 말고 그게 우리 똘똘한 포항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만약에 그 인공섬 36,300평에다가 짠 이런 거 만약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고 이거 저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이죠. 이게 완전 싱가포르에 지금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저 위에가 저게 풀장입니다. 빌딩 3개 위에 연결돼 있는데 저 풀장에서 한번 사진 찍고 하면 그 억수로 폼 잡는 데거든요. 이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국제적인 호텔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콘네도 호텔 같은 거, 그 도쿄 콘네도 호텔 저도 거기 가서 잡았는데 멋있어요 그게. 이런 국제적으로 멋진 호텔 체인들이 포항 영일 만에 인공섬에 너가 한번 해볼래? 돈 된다 하면 들어옵니다. 그럼 뭐 국제적인 호텔 들어오죠. 요게 컨벤션 센터입니다. 국제적인 회의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푸틴이 와가 저 뭐 우리 회의 하다 아니면 에이펙 이런 회의 하자 해가 이래 멋진데 와가 멋진 호텔이 있겠다 하면은 되죠. 또 요 옆에 요게 그 런던에 가시면 런던 아이 그 빙빙 도는 게 있죠. 이것처럼 멋진 랜드마크를 저기다가 세워둬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해수풀 그죠? 해수풀 이런 거 해도 되고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거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생각을 중지를 모아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도 먹거리 나오죠.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설 유지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서울 사람이 할 때요? 포항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해야죠. 예. 그럼 자 매일 저런 먹고 뭐 하면은 식자재 죽도시장에서도 오늘 오신 걸로 아는데 죽도시장 아니 또 북부시장 그죠? 식자재 납품해야 되고 경비 포항에 이걸로 애가 먹고 사는 분 많습니다. 경비 청소 용역 그다음에 안전 출퇴근용 버스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전세 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직 이거 몰라요. 뭔 이야기인지 영일만 대거에 전세 버스하고 뭔 관계 있노 하는데 아니 저 시설 유지 관리를 서울서 비행기 타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관리 뭐합니다. 포항 사람이 해야 됩니다. 포항 사람이 하면 그것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버스 통근 버스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저 장성동서 포스코까지도 통근버스 타고 가는데 이거 뭐 통근버스 가야죠. 이런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 자 호떡을 팔고 떡볶이 이거 뭐 오뎅 핫바죠 옥수수 이런 것도 뭐 사물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인기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러면 이런 거를 포항시에서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 희생하신 보훈 단체나 또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일자리를 주고 거기서 소득을 벌어서 떳떳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 예, 박사님. 제가 여기 포항에 있으면서 참 좀 이상하고 궁금했던 것이 우리 포항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왜 큰 호텔이 없나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행사라도 옆에 경주를 가거나 부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대형 그런 전 세계적인 호텔이 들어온다 하니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실 포항은 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해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어떤 관광적인 거에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100% 관광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실현돼서 우리 아름다운 포항이 부산보다 더 거듭나는 해양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퀴즈 4번을 우리가 지금 제가 SNS로 올린 퀴즈 5개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하나씩 하는데 퀴즈 1번은 노선을 말씀드렸고 2번은 7년 동안 걸린다. 네. 3년은 위치. 3번은 북구냐 남구냐. 네. 4번 이야기가 네. 크기인데 네, 크기. 네, 아까 남이 섬의 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 이제 조금 전에 요 예.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서해대교를 지나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횡담도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을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횡담도하고 비교를 하면 횡담도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예.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아주 큰 다리가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 그 크죠. 그 건너가다 보면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내려가 보면은 뭐 차도 대고 밥도 사 먹고 또 쇼핑고 하는 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또 상당히 많이 가는데요. 거기 면적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만 평 된답니다. 2만 평. 그 서해대교의 행담도도 2만 평인데 지금 우리 영일만 대교의 인공섬은 아까 3만 6천 평 그랬죠? 더 크죠? 그러니까 퀴즈 네 번째 답은 인공섬이 행담도보다 더 크다 이래 됩니다. 이 더 큰 땅에 주인이 없다. 포항 북구 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시작은 영일만 대교였는데 사실 점점 인공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인공섬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포항한테는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시내에서는 이 인공섬을 어떤 경로로 갈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사회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포항 사람들 기질상 저 동해에서 환해동까지 다리발로 그냥 킹가 보면 더 멋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끈하니까. 근데 그래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국방부에서 죽으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왜 반대했냐면은 동해 오천에 우리 군 부대가 있죠. 네. 군 부대가 있어서 그 군 부대 관련 배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다리발로 놓으면은 그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군사 보안 때문에 이 구간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주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해저 터널을 뚫었죠. 해저 터널을 뚫다 보니까 어딘가 바다 위에 통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튀어나온 곳을 만드는 것이 인공섬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것을 어부지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이게 만약 그 국방부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인공섬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엔 포항 사람들 그냥 뭐 다 차 타고 휙 지나가는 구경만 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인공섬 한 6만 평 되는 게 생긴 게 국방부 덕이라서 야, 이 참 포항 사람들의 축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섬을 자 이래 큰 땅이 이제 랜드마크처럼 개발이 되는데 우리 시내 사는 뭐 우리 사람들이 인공섬에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방안은 여기가 잘 안 먹지? 여기가 요 동빈내항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데가 포원도 소환이 이쯤 되죠. 이쯤 되는데 여기 인공섬으로 가려면은 저기 저 우연동 저쪽으로 외곽순환도로 타고 쭉 달라서 지열발전소 그 옆에가 한동대 거기서 인터체인지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이쪽으로 외곽순환도로 쫙 타고 남포항 IC 해가지고 여기 남영일만 IC가 해저 땅속으로 쫙 달려가지고 여기서 통 나옵니다. 시내에서 가려하면은 불편죠. 이거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포항 시민들 또 눈만 끔뻑끔뻑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도로공사 일어나고 차 아픕니다. 그럼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욕을 대빨 나겠죠. 언놈이 설계 있다고 그랬노. 시내에서 어째가란 말이고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걸 인공섬 설계할 때 미리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에 이 동빈내항에서 페리를 만들면 될까 아이가. 정말 굉장히 이렇게 단축해서 갈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요게 이제 이 인공섬을 아마 또 하나 설명할 자료로 제가 준비를 했는 건데 요게 일본 동경입니다. 동경 여기가 도쿄고 여기가 요쪽이 요코하마고 여기가 지바인데 여기에 이 다리가 있는데 가운데 우미 호타루라고 다리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가시면은 한번 가보면은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 길이가 영일만 인공섬의 반입니다. 요 650m예요. 우리는 1.3km, 1,300m죠. 우리가 2배 큽니다. 그 요거 1,300짜리인데 요 650짜리에서도 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요 뭐 건물 많이 들있죠. 차고 대놓고 요 뭐 물론 통행하는 차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요렇게 교통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 부지가 요 뭐 해변도 있고 잘 만들어놨죠. 이게 인공섬의 반 크기인데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배로 큰 인공섬을 만드는데 일본 이거 좀 참고로 해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공섬에 가는 방법을 이제 아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빙 돌아가 가야 되는데 저는 페리를 타고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이 동빈내항입니다. 여기에 동빈내항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 동빈내항이 이게 박성호 시장도 개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 여 나가 보면 알죠. 그 어구들, 거물들 수리하는 이게 현재 대책이 없어요. 동빈내항이 동해안에서 아주 좋은 그 정박지입니다. 근데 이 정비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영일 신항만이 4선석으로 돼 있는데 그 4선석 중에 한 선석이 동빈내항에 이런 시설물들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신항만 4선석을
이 영일만 대교 이것도 포항의 뭐 이강덕 시장과 그 시청 공무원들 또 남북구 국회의원들 다 열심히 해서 이제 공사가 착공을 합니다만 신항만 쪽으로 빨리 이 예산이 돼가지고 되면은 이걸 다 그쪽으로 걷어낼 수가 있어요. 걷어내면은 자 여기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빈내양 이쪽에 차를 대고 페리를 타고 인공섬으로 건너가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하나 들어와 있으면 뭐 그거 앉아가 동해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래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쪽에 동빈내양에 와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이쪽 참 포항 토백이들은 잘 아시죠? 송도 저거 옛날에 그 맨발로 그 여름에 모래 가면 발 뜨거워 벌떡벌떡 뛰어가고 그랬죠. 그게 그 참 좋은 그 곳인데요. 이쪽을 새롭게 만약 뭐 이런 이게 호주의 시드니의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죠. 포항에 이런 거 못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포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영국하고 견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예요. 왜 호주에 이런 오페라 하우스 저런 거 나무 거 좋다고 갈 게 아니라 우리도 저런 거 쫙 지어 놓으면은 포항에 외국 사람들이 와 하고 구경 올 거 아닙니까? 포항 사람들 프라이드 가져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요트 계류장 요쪽 편에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요렇게 멋지게 요트 계류장도 해놓고 하면은 동빈내양 참 이쁜 아주 친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죽도시장에서도 오셨죠. 동빈내양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대놓고 복닥복닥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죽도시장요 올 거고 저 우리 집에 있는 요 북부시장 회는 아주 싱싱하게 좋죠. 북부시장 그다음에 중앙상가 뭐 가보면 요새 전부 뭐 허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대합니다 하고 뭐 빈 거 천지던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를 해도 팔립니다. 그러면은 죽도시장이나 북부시장, 중앙상가, 영일만 대교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 야 저거 잘해놓으면 우리 뭐 돈 좀 벌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통 이게 정확해야 돼요. 시간을 못 맞추면 그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일만 인공섬을 지어서 아까 같이 멋진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여기에 간다 했을 때 우리 비행기로 오면은 비행기 포항공항에 내려서 들어가고 또 KTX로 오면은 KTX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장량동 사시는 분들 아시죠? 외곽 순환도로 타고 저기 우연동 넘어가는 데서 KTX 타려고 나오면은 그 빠져나온 데부터 밀리죠. 그 한참 가다 서다 하면은 겨우 빠져나오면 왜 됩니까? 우연동서 이제 흥에 넘어가는 차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내 좀 넣어도 하고 이제 좌측 깜빡이 넣고 촉촉촉 해가 그래서 이쪽 왼쪽을 빠져나오면은 비로소 달전 삼거리에서 좌회전해가 KTX역 갑니다. 만약에 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오는 분들 여기서 채점대가 기차 노책보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이제 KTX 역 앞에가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 도로만 잘 정비해 놓으면은 30분 안에 문제없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KTX 역 내려가 30분 만에 인공섬 그 호텔 도착하고 아니면 비행기 타러 가고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 인공섬 이게 진짜 앞으로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동빈항과 그 송도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인공섬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동빈항과 그 송도 부근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뻐집니다. 땅도 많이 가져와야지, 많이 밟아줘야지 그 땅의 지기가 살아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동빈항과 죽도시장이, 이미 죽도시장 유명하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더 많은 그 옛날의 죽도시장의 그런 번성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우리 포항이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거는 우리들한테 딸렸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종의 고급 정보, 굉장히 정확한 정보 같아요. 아까 그런 중면도 같은 거가, 이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정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앞에 도면이나 뭐 이런 정보가 오시기 전에 보고 들었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이소.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사실 상당히 그 고급 정보인데요.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의 큰 메이저 건설업체도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 공사를 내가 봐야지 하고.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뭐 전무나 상무 이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제가 이 고향의 이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정보도 구하고 자료 이래 주면서도 이거 절대 어디 그 보안 지켜 달라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공사를 따야 되니까 도로 공사에 밑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얼굴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꺼리는데, 이제 저는 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전부 이래 보안으로 넣어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항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책임하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허명환 박사님께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허명환 박사님 모시고 또 여기 참석해주신 귀한 한 분 한 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 쓴 것이 굉장히 저는 영광입니다. 오늘 저를 이 토크쇼 진행자로 선택해주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 이게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것 말고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우리 포항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지역에서 그래도 뛰댕기는 사람의 어떤 책임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이제 하는 뭐 전무나 상무들하고 그 이야기 한 끝에 그러면 그 와가 내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자 이래 하니까 그거 안 됐대요. 그 자기들 그 아직 공사 딴 것도 아니고, 공사가 계약이 되면 다르겠죠. 근데 아직 이제 낙찰이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괜히 혹시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꺼리고, 또 우리 또 포항시에서도 이런 거로 애쓰신 분들 많습니다. 뭐 박성호 시장 때부터 이강덕 시장까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한번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하니까 그것도 나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근데 저한테 뭐 정보 제공은 충분하게 다 잘 해주시는데요. 그럼 교수들 중에 좀 뭐 이렇게 잘하는 분이 없나 싶어서 한동대학교에 보니까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집사람한테 이혼 안 당하려면은 미국에 있는 그 아들 집에 한 달 가 있어야 된다고, 이달 말에 귀국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사회자님처럼
그냥 우리 포항 시민들 평범한 눈높이에서 이 전문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차원에서 궁금한 거를 오히려 묻게 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이해하고 뭐 이래 숙지하기는 안 쉽겠느냐 싶어서 우리 사회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하게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모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자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무수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는 정말이지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것이 맞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 우리 2024년 이 청룡의 이 해에 우리 포항 시민들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일만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기대하면서 한 가지 또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교가 건설이 되면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조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다음에 이런 톡 콘서트를 또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했죠. 그거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저 혼자 막 그린 거 아닙니다. 그 위에서 그 건설 하시는 분들한테 포항 사람들 할 분야가 뭐냐 이렇게 이제 쭉 한 건데 실제 그래도 포항에서 오늘 전문 건설업 협회에서는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갑, 을, 병, 정 갑이 이제 도로공사 되겠죠. 을이 메이저 건설 회사가 되면은 우리 포항은 아마 병, 정 이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쯤 들어오는 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도 각 분야별로 별로 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지금 아마 뭐 안테나 세워서 다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 어떤 그 정도 매출 규모가 안 돼서 힘을 못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힘을 모아가 그 의견이 정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거는 충분하게 인풋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저거 한번 나도 참여해서 돈을 좀 벌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가능한 분야의 어떤 이 시기에 스크럼을 짠다 하죠. 이게 이 편묶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야 우리 좀 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만약 앞으로 좀 시민 여러분들 호응이 좋아서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이 토크 콘서트 좀 더 2탄 더 진보된 어드밴스드 코스로 한번 그렇게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예. 박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은 순전하게 우리들한테 딸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박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두 분 정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왼쪽 오른쪽에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질문자를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장성동 거주 중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지금 전기공학 전공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취업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포항이 2차 전지 단지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도 제가 또 취업해볼 수 있는 앞으로 들어올 어떤 회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되는 좀 조금 그런 이야기라서 여 지금 성관에서 와가도 이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2차 전지가 뭐가 하면 여러분들 배터리는 한번 쓰고 버려버죠 여태까지. 근데 다시 충전해가 쓰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요새 웬만하면 2차 전지 쓰잖아요. 배터리 충전해가 또 쓰고 하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휘발유를 쓰는 이 석유를 쓰는 거는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 우리도 서명을 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은 이제 유럽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차 팔면은 그 그람 수만큼 유로를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차값이 올라가죠. 차값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뭐 이런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연료전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연료전지 공급을 우리 신항만에 있는 저기서 하는데, 이 2차 전지 외에도 앞으로 또 나오는 게 수소입니다. 이제 석유를 그만 쓰고 수소는 동력을 내면서 남는 건 뭐냐? 물만 남깁니다. 물만 펄펄 내니까 전혀 이 CO2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퓨처엠이나 그 지금 에코프로 이쪽이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우리 포항에 고용을 많이 늘려주는데요. 이게 테슬라도 제가 알기로는 저 미국 그 텍사스 남부 라인 그 남부권에 거기 했는데 결국 전기 공급이에요. 이 배터리 공급이 우리한테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전망이 좋은데, 또 수소 연료 전지도 그만큼 앞으로 더 쓰일 게요. 현대 넥소인가요? 그게 한 7천만 원 하는 차도 수소 연료 전지죠. 포항도 지금 수소 충전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소를 앞으로는 수입을 해야 돼요. 울산 석유화학 공장에 석유를 수입해 오듯이 앞으로 인식 바꿔야 됩니다. 수소를 수입해 옵니다. 수소를 수입하면은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해야 되죠. 그 프로판 가스처럼 통 그것도 만들고 탱크로리로 싣고 뭐 수소 충전소 배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도시가스 들어오는 그 루트로 도시가스가 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수소를 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항은 상당히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일자리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또 다음 단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포항이 포항 제철소 건설로 인해서 발전이 시작되었고, 또 지금 큰 대형 회사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전지 회사. 그래서 철강 보국에서 전지 보국. 이제 다음은 관광 보국으로서 거듭날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은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께서 오른손을 들고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토크쇼를 마감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마지막 네. 질문 다 안 받습니까? 네, 이쪽 참 죄송합니다. 이쪽 오른쪽. 네. 그냥 뭐 아주 평범하게 궁금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야기하면 돼요. 뭐 궁금하신 거. 마이크 필요하신 분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광리에서 온 정중구라고 합니다. 지금 토크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단계에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첫째, 둘째 이제 위락 시설이나 유원지 시설이 생기면서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걸로 또 관광으로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소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이 개개인의 역량으로서는 참 힘든 큰 국책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권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또 허명한 박사님의 어떤 생각에서 정치인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해주셔야 이런 것들이 잘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구슬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죠. 각자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시면은 저거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이제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꿰어야 돼요. 꿰는 게 뭐냐? 그게 정치가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돼요. 여 기업하신 분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술하는 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 이게 정치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금년 4월 10일에 어느 분이 이 지역을 맡아서 다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결국은 이 지역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네 내 표 받으려면 그거 해라 하고 그거 안 하면 표 안 준다 하면 지금 한창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표 안 준다 하면 제일 겁내죠. 그러니까 그거 해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역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쯤 돼야 도로공사나 국토부 장관 불러가 뭐라 하고 이거 해라 하고 압력도 넣을 수 있고 그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꿈꾸는 게 이렇습니다. 동빈내양에 사실 제가 했으면 이 앞에 이거 북구청 앞에 쫙 폈을 거예요. 그냥 대규모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아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을 만들어가 거기서 페리를 타고 쫙 영일만을 쫙 달려가 인공섬에 쫙 내리면 와 멋진 호텔도 있고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게 쫙 있으면은 거기 뭐 아까 잠시 이야기 제가 스타벅스 이야기했지만 요 앞에 있는 모리 커피요 우리 고향 커피 모리 커피도 그거 좀 하나 내가 그죠? 그거를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뭐 장애인 단체나 보건 단체에서 그거 좀 하나 맡아가 그러면은 그 커피 한 잔 여름에 탁 먹으면서 우리 포항이 이육사 시인이 청포도라고 지은 거 아십니까?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달려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는 영일만 그 바다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연암동, 죽천동 거기에 남포항, 남방파제, 북방파제 이래 돼 있죠. 수평선이 있고 구만리, 대보 구만리, 발산, 동해 연호랑 세원여 이런 걸 참 가슴에 안고 그런 청포도 시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포항 사람들의 참 앞으로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만큼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영일만 대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관심 가지시고 4월 달에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것 좀 관철시켜라 하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포항은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감할까 합니다. 포항은 세계로 미래로. 네, 우리 수고해주신 허명한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단 한 분도 눈을 감거나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 진지하다는 그것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